어차피 광고 못 먹고 해야지 뭐. 예. 우리 그 예산의 그 샤인마스켓 이 농장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황금만원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그 이거는 2년 차입니까? 예. 2년 차. 올해 달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이라서 예. 알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예, 그 지금 얘가 지금 알의 크기는 언제 결정하냐면 얘 알의 크기는 그 봄에 결정해. 봄에 일찍 결정하는데 얘는 알이 결조가 이거 형으로도 별로 안 크고 종으로도 별로 안 컸거든요. 형과 종이 별로 다 안 컸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 가지에 잎이 먼저 잘못됐다는 거죠. 덩굴에 잎이 어느 위치가 잘못된 게 나올 거예요. 올해 얻은 위치에 보면 잎이 뒤틀려 가지고 잘못된 게 나온다는 거죠. 봄에 얘가 지금 달린 쪽에 전체가 잎이 작아요. 잎의 크기가 작다 소리는 못 키웠다는 거죠. 잎이 크기와 두께에 비례해서 알이 결정하거든요. 두께와 크기에. 그럼 잎의 두껍게 하는 형태를 못 만들어줬다. 잎 두께. 그래서 이게 이제 껍질이 딱딱해진 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 봄에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나면 껍질이 단단해져 두꺼워져 버려요. 껍질이. 그러면 샤인마스켓이 제 형질이 안 나오는 행성이죠. 그래서 제가 6, 7월 달에 계속 전국을 돌면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한 이유가 내수시장을 돌았으면 샤인마스켓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내수시장 가격이 무너졌죠. 완전히. 만원짜리 미만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 근데 역으로 계산하면 또 이걸 갖다 이런 시설 좋은 데는 수확할 필요가 없죠. 안 따고 11월 달 가면 다 따가 이미 노지에 정리 싹 되어버렸으니까 좋은 창고에 있는 겁니다. 그때는 아예 우리가 이도저도 안 해도 더 늦겠다. 수확 시기를 늦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알이 이제 단단해야 되는데 멀컹거린다는 건 못 먹어서 멀컹거리는 거예요. 알이. 이게 알이 제각각 단단한 게 이게 다 달라요. 여기 저기 알맹이 자체가 하나하나 다르다. 그거는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아직 적기 때문에 지금 과가 제대로 못 큰 거거든요. 꽃핀 자리 잎의 크기. 꽃핀 자리 잎의 제대로 충실하게 커지면 과가 자기 행질이 나오는 거죠. 여기 단풍 든 놈 요거는 어떤 놈입니까? 요 종자는 블랙 사파이. 블랙 사파이에요. 네, 그렇죠. 요건 달아봤어요? 네? 송이 달아봤습니까? 아니 금년 봄에 갖다 심었는데 옮겨 심어가지고 몇 개 달리기는 달렸었는데 다 따먹었죠. 안 터졌어요? 아유 혹하다 건강 것도 몇 개 있었어. 얘가 더 많이 타요. 그러면 우리가 가리를 먹고 견디는 농도, 가리를 먹고 여기 우리가 봄에 고추를 심을 때 생강을 심을 때 퇴비도 있고 복합비 쓰잖아요. 근데 생강은 7, 8달, 9월달 죽죠. 노릇끼리 해가지고 무름병, 노랑병 가자. 그 요소를 잡기 위해서 더워서 죽은 거예요.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현상이거든요. 샤인마스켓이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질소는 적게 주고 지금 바닥에 퇴비를 색강들 뿌려놨잖아요. 퇴비를 갖다가 퇴비 아니에요. 지금은 뭡니까? 이거 예? 버섯 배지. 버섯 배지야. 버섯 배지면
이거는 성질이 또 다를 겁니다. 탄수화물. 예, 그 유기물만 있느냐 여기에서 버섯 배지를 보니까 또 가리 넣고 또 인산이 있더라고. 이걸 쓴 농장에 보니까 이것만 쓴 그 토양 분석한 걸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분석해 봐야 돼요. 오늘 예산에 그 사과 교육하고 그 흙을 토양을 많이 가져왔어요. 사과 잘 익은 나무 흙을 가져와서 그 흙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새로 내겠다. 성분 분석, 성분 분석. 사과 잘 익은 나무들 집에 흙이 들어와요. 그럼 포도를 농사 잘 지어가지고 좋은 걸 흙을 가져와서 이제 분석하겠죠. 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이마스케치 봄에 우리가 토양에 좋으라고 미생물을 주는 경우가 있죠. 미생물은 안 줬어요. 안 줬는데 주는 경우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많이 안 좋더라는 거죠. 토양에 있는 봄에 질소를 먹어보고 분자를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가리가 빨리 이동시켜서 잎이 오글오글해지더라는 거죠. 바이러스 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병이 아니고 고온 열상에서 잎이 그 세포가 파괴되고 뒤틀린 거죠. 쭈그러진 거죠. 그래서 여기 천장에 쿨러 없죠? 네. 예. 맹물 시비 쿨러가 있어야 됩니다. 맹물 시비.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맹물 시비를 해줘야만이 우리가 잎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이 잎이 달린 송이 달린 이 근간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잎의 크기가 포도의 알의 종방향 길이에 해당한다. 종에. 그리고 이제 알이 횡으로 자라가 살이 찌는 거는 더 크고 옆으로 크는 거는 잎의 두께에 비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잎의 두께. 그래서 잎을 두텁게 키우고 작게 키워야만이 우리가 공간 확보가 나오겠죠. 공간 확보.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공간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상주 사이마스켓 그 송경식 씨 그 가보고 왔습니까? 네. 예. 그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하나. 지금은 이제는 국내 포화도가 되어버렸지. 올해 갑자기 사이마스켓 넘쳐나 버렸어요. 그러면 내수 시장으로 많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숙기를 당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숙기를 당기려고 하면 많이 착과를 못 시켜요. 그래서 올해 사이마스켓이 한 30% 이상 정수된 거라는 거죠. 넘쳐나를 아예 30% 이상 정수됐겠죠. 그죠? 그럼 창고에도 많이 들어갔을 거고 물론. 그 다음에 사이마스켓하고 가격대가 같이 데미지가 어디에서 일어나면 딸기. 작년에는 딸기가 죽어도 올해 딸기가 안 죽어요. 태풍 흰나노 이후에 온도가 우리나라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에 딸기를 심어가지고 작은 뿌리 파리다 뭐다 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근데 올해는 딸기가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장한 포도, 옛날에는 저장 MB 포도, 베레이 그 포도를 저장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샤이마스켓 저장하니까 그것들은 아예 안 하겠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다가 배가 30% 정수, 가격이 많이 추락했죠. 사이마스켓 30% 정수, 사과 20% 정수, 단감이 10에서 15% 정수, 딸기가 동년 대비 100% 정수 더 나옵니다. 전년도 대비. 그러면 우리가 내년 3월 말까지 먹어야 될 과실이 작년 2배라는 거죠. 내수 시장이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사이마스켓 재배력을 바꿔서 품질을 좋게 만들어가서 국제 기준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이마스켓을 왜 사 먹겠냐는 거죠. 그죠? 단단하고 아삭하고 당도 높고 그런 맛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당브릭스가 낮은 거는 적게 안 먹거든요. 당브릭스 낮은 거는. 그럼 빨간색은 또 수박도 당브릭스 낮으니까 안 먹죠. 딸기는 그래도 먹잖아요. 조그만하게 비싸니까 또 먹겠죠. 수의 공급이 작으니까 잘 먹는데, 우리 사이마스케치 그 시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 앞으로 미스테리. 지금도 심고 있잖아요. 오래 심을 사람도 많이 있고, 영천에는 땅값이 올라 버렸어요. 사이마스케치 재배한다고 땅을 계속 사니까 농값이 올라가 버렸어요. 예, 그런 현재 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품질을 좋게 수확에 비례한, 그러니까 좀 몸을 가볍게 해가지고 빨리 딸 거냐, 안 그러면 직판을 일찍부터 계속 할 거냐, 이런 나눠야 되겠죠. 선택을 해요. 그래서 물을 뿌리는 거는 얘 잎의 꽃핀 자리나 이 가까운 잎의 크기에 의해서 얘가 알의 종방향 길이가 결정한다. 근데 여기 잎이 자세히 보면 약간 꼬였어요. 그죠? 장애가 일어났다는 거지. 힘줄이 뒤에 당기기 편하죠. 예, 이렇게 약간 당기 들어갔죠. 힘줄이 당기 들어가면 얘가 껍질이 두꺼워져요. 물을 자주 안 줘서 그래요. 잎에 맹물 시비를 그때 해가지고 이게 그 잎이 정상적으로 그때 함수량을 가지고 있고 더위를 적게 타야만이 껍질이, 여기 포도 어릴 때 유가기에 조그만 할 때 껍질이 단단해진 거죠. 그때 장애로 인해서 그 시기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 얼음이 얼어버리면 봄에 그 냉해를 입으니까 봄 목매 시비를 할 때 복매 시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이거든요. 눈 나기 전에 일찍 물을 뿌리면 눈이 빨리 터요. 그러면 썰이 피해가 뒤에 잘못하면 일어나겠죠. 그럼 이런 하우스가 잘 돼 있어가 여기서는 뭐 닫아버리고 온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찍 해도 괜찮다. 그리고 봄에 목매 시비는 2 내지 3회 정도 물 500에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정도. 그리고 이제 새순이 여기에서 이제 목매 시비하면서도 물을 뿌려주면 눈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근데 온도를 올려버리고 그냥 두는 것 같으면 눈이 따로따로 나와요. 굵은 데서 먼저 나와버리고 작은 것은 안 나온다는 거죠. 밀고 못 나온다는 거죠. 따로따로.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그 전에 물을 피부에다 흠뻑 뿌려가지고 나무를 부풀려라. 부풀려야만 눈이 잘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에 물을 주고 부풀려라. 그래야만 눈이 잘 나온다. 동시에. 그리고 눈이 나오면 얘는 이제 잎이 영양 흡수를 해서 뿌리하고 무관하게 얘는 영양을 먹어요. 먹는 순간에 얘는 또 어떻게 하냐 결정하냐. 먹었으면 얘는 살이 쪘다. 잎이 더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뿌리에서 줘가지고 크는 방법이 있고 잎에서 바로 먹고 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잎의 크기와 두께에 비례해서 얘의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 초기 연면시비와 맹물시비를 어떻게 양을 늘려서 해줄 거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봄에 제대로 자주 하는 농가들은 연면시비를 맹물시비를 매일 하죠. 맹물시비를 매일 해주고 연면시비를 3일, 4일만 한 번씩 해서 잎을 두텁고 크게 키우죠. 그럼 절간은 설탕으로 좁히는 거고 설탕의 역할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얘가 햇볕을 많이 받다고 생각을 해요. 벼에 살포하면 벼이삭이 길어지고 잎의 길이가 줄어들어요. 잎의 길이는 줄고 마디의 절간이 작아가지고 떼궁이 굵어져요.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흰가루병, 그 벼의 문고병 이것들 안 해요. 치유도 돼요. 설탕을 쓰면. 그 논 같은데
설탕을 쓰면 추비양을 한 30% 이상 더 해도 괜찮아요. 그럼 쌀의 벼 생산이 늘어나겠죠. 품질이 좋고. 그래서 이제 화분가 작물, 벼, 보리, 수수, 조, 옥수수 이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칼라만 써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과실 같은 걸 연중 봄부터 해가 가을까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얘들은 고루 먹어야 돼.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그 봄에 횟수만큼 얘가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맹물 시비하고 연면 시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달라지겠죠. 영천에 가보셨습니까? 네. 스마트팜까지 해놓은 거. 예.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샤인머스켓 이제 그렇게 재배한 게 이게 전년도에 우리가 작물을 잘 키웠다고 해서 올해 잘하리라는 그건 결론 안 나와 있어요. 해보면 작년에 농사 잘했으면 올해 잘하겠지. 그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된다. 잘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어떤 방법이 잘하는 못하는 그 차이겠죠. 잘한다는 게 이 나무가 자라는 조건, 환경을 잘 맞춰주는데 얘가 어릴 때 그 가리 가다에서 열상이 일어나는 거는 맹물시비에 풀리거든요. 그럼 잎을 만들어 놓고 나면 해순에만 열상이 있지 얘들은 무관하더라는 거죠. 좀 온도 올라도 괜찮더라. 그리고 캔디 주고 껍질도 자라주는데 블랙 사파이 같은 거는 크는 과정에서도 못 크고 멈춰가지고 뒤에 다음에 자라면서 터져버리고 쪼개져버려요. 그런 차이겠죠. 그리고 초기 연면 시비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가을에 태비나 비를 주지 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 가리는 따뜻한 성질의 비료고 질소는 시원한 비료라는 거죠. 그 질소를 먹고 있으면 동해에 약한 단점이 나와요. 근데 하우스 가운데부터 그건 무관하겠죠. 괜찮은데 우리가 노천으로 두거나 그럴 때는 질소비가 상당히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을에 감사비료는 주지 마라. 왜 주지 마라 그러냐? 토양의 비료 검사도 조사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무대포로 조언한 게 내년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걸 갖다 바르기 어렵거든요. 들어있는 비료를 빼내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비료를 안 주고 비료를 줘야 될 때는 이제 분석하고 보면 줘도 안 넣었다. 그래 줘도 충분히 비료는 흡수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을 꼭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예산에 오늘 지금 방금 전에 사과 강의에 3년째 비료 줘라 굉장히 조금 좋더라고. 아직까지 그 100평에 10포 준 사람 없고 100평에 많이 준 사람이 아까 4포까지 나왔는데 4포 이상 4포가 최고인 것 같아요. 100평에 4포. 근데 100평에 4포 준 거 여기 놀래 나자빠져요. 마사 땅 가면 100평에 비료를 갖다 사과밭에 10포를 주는데 10포를 줘도 도장지가 안 나. 괜찮아요. 그래 먹어야 되는데 그 먹은 거 어디 가냐? 과실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봄 순에 연면 시비를 잘해줘야 이 과실이 형성이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일이 큰다는 거예요. 도장지하고는 무관해요. 봄순을 잘 키우고 봄순에 잎을 두텁게 만들어놔야 봄순이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가원은 포도 덩쿨이 각도가 너무 심해요. 너무 이래 좁다. 그 45도보다 더 올라간 것 같아. 약간 그죠? 각도가 45도보다 약간 센 것 같아요. 각이 더 위로 솟은 거죠. 그러면 포도 잎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놈이 나와요. 이게 수평으로 있으면 포도 잎이 힘이 있으면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이 각도가 안 맞아서 다음엔 저것 때문에 잎이 밑에서 그늘에 있는 잎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니까 그늘에 있는 잎이 없죠. 아래 다 올라가 버리죠. 올라간 것도 이거 내려. 뭐 많이 그렇던데. 아니요, 이 각도 때문에 그래요. 각도가 이렇게 서버리면 잎이 가지가 약간
기울은 거하고 옆으로 기울은 거 다 위로 올라가 이거. 이게 힘이 있으면 지금은 처지 내려오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다 올라가요. 햇빛 보라고 힘이 좋으면 다 올라가요. 근데 잎도 오므리지고 다 하거든요. 근데 요건 아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잘 생각해 보시고 각을 새로 하여튼 약간 이게 지주 예. 지주 한눈 전지를 하다 보니까 순이 밑으로 나와가지고 예. 이게 입이 쳐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니요. 그 내년이나 되면 이 각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덩쿨과 덩쿨 간격이 그 마디가 마디 덩쿨 사이가 늘어져요. 마디가 늘어다는 거죠. 예, 그러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전정은 안 했으니까 한 개씩 약간 눕히든지 저 위에 복층으로 만들어 가지고 조금 써먹다가 가지가 더 이렇게 새총 가지처럼 이 쌍으로 만들어지고 눈이 많아지면 그때 위에 건 잘라버리든지 그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지를 갖다 힘있게 굳게 키워 가지고 그죠? 송이를 한 가지 한 덩굴에 송이를 더 다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여튼 열매를 착과를 시키더라도 판매 시기에 맞는 생산을 해야 된다. 가격대가 배도 더 차이 나죠. 근데 내년에는 어차피 열을 가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또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것도 말씀 시장이 이제 올 겨울에 뭐 공사 많이 안 하겠습니까? 온도 올리려고 뭐 지금 내년에 한 열흘 정도 땡기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는 아니 국내 이제 시장은 이미 이런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체 소비하는 거라든지 품질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품질을 좋게 해가지고 유통을 뚫어야 돼. 유통을. 그렇지 않으면 개인 프레이 하다 보면 개별 나가다 보면 시장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단감이고 지역에서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다 지역 성과를 잘 해가지고 판매한 것들은 시장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잖아요. 가격. 그런데 제주도에 가보면 밀감을 갖다가 전체 그 개인 상해 말고 농협에서 당브릭스 측정에 올라간 거예요. 그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나갈 때도 당브릭스를 철저하게 측정해가지고 수확하든지 이미 이제 체계가 바뀌었죠. 명품이냐 명품 아닌 거냐 두 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연면 시비 하는 목적은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를 발달시키는 게 기본인데 보면은 이 잎을 키울 수도 있고 두껍게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자재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잎을 두껍게 커야만이 알이 커져요. 알이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포달이 더 큰 것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는 뭐 루비로망이든 뭐 또 더 큰 것도 또 나온다는데 뭐 애기들 중만한 까지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알이 더 커진 거나 이제 포도의 다양성이 더 늘어나겠죠. 까만 거, 뭐 빨간 거,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거 우리 청포도색인데 약간 노란빛이 뜨고 있죠. 사이먼스 개청. 근데 또 백포도도 나오겠죠. 이제는 흰포도도. 외국에서는 뭐 그런 거 다양하게 있으니까 아마 그것도 국내에 들어오고 이런 다양성에서 이제 우리는 채산성이 제일 좋은 사이먼스케 선택했는데 이게 이제 한번 겪어야 될 일이에요. 가격 좋으니까 누구든지 심는다는 거죠. 심어서 재배한다. 그럼 이건 이제 겪어야 될 일이 이미 벌어진 거고 품질을 좋게 해야 된다. 토양 분수 꼭 하셔야 됩니다. 가리비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름에 많으면 장애가 된다. 잎이 타거나 이런 다른 요인이 되겠죠. 설탕은 그러면 아무 설탕 하는 겁니까? 설탕이야. 배가 없어요. 이게 단풍 들은 거하고 여기 잎은 되게 다르죠. 그죠? 예. 그럼 보통 이렇게 되면 우리 마그네슘 결핍 그러잖아요.
가리 가다가 되면 이렇게 잘 돼요. 가리 가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또 현상이 또 어떻게 하면 힘줄이 빨개요. 그럼 이거 힘줄이 안 빨개 같으면 이건 마그네슘 결핍일 수 있어요. 마그네슘 결핍은 잘 보기가 어려워요. 연맥이 요렇게 청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연맥이 빨간 거하고 두 가지 다르거든요. 연맥이 지금 여기 사이머스켓들이 연맥이 이건 지금 흰색이거든요. 노란색도 아니고 연맥이 그래 안 그하고 이 줄기 이거 저 잎 자루도 그래 안 빨갛죠. 그럼 여기는 가리 가다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가리 가다 된 건 잎 자루 있잖아요. 이게 빨갛고 여기 연맥이 여기서 연결되는데 전부 다 빨개져 버려요. 여름엔 빨갛었어요. 예? 여름엔 빨갛었어요. 여름 요수 이거 풀린 거 이게. 거기 대표님 예. 그 내부도 강의 가서 듣고 와서 예. 요소 주기 시작해가지고 푸른 거예요 다. 근데 그게 날씨 관계가 아닌가요? 아니요. 저 날씨 관계는 아직 아니, 멀었어요. 날씨 간 게 아니었어. 저게 날씨 줘보니까 예. 확실히 그 빨갛던 게 없어지더라고. 눈에 보여. 요소 딱 세 번 주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훤히 보여. 예. 근데 시원해서 좀 풀어지는 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차가울 때는 가리를 많이 먹어도 이상이가 없어요. 그 생강이 지금 살아나고 있죠. 생강이 비실비실 가도 요즘 가보세요. 청색으로 살아나고 있어요. 그 대부도 갔을 때 그 예. 집에 그 사인이 벌써 당도가 올라왔었어. 그 당시에. 예. 그 정도였거든. 그때에서 이제 이걸 와서 요소를 줬는데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 당도가 안 오르지 않냐 이래 걱정을 한 거야.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당도도 올라오더라고. 근데 요거 지금 못 딴 이유가 예. 늦게 해서 여기다가 그냥 그 인산을 줘버렸지만 예. 수독이 딱 돼가지고 안 익어요. 아, 인산이 들어가면 이게 또 다른 엉뚱한 짓 해요. 예, 안 익어. 요놈이 이제 이게 어느 다른 이게 요놈이 가리가 많으면 가리하고 인산이 많으면 가리한테 달라붙어 해를 줘버려요. 피해를 줘요. 그 인산이 잎이 두꺼워지잖아요. 안 되거든요. 근데 질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질소한테 또 달라붙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선 좋은 일을 해 얘가. 좋은 일 하나 그 키우고 잎이 두꺼워지고 더 젊어져 버린 거죠. 질소 맞았으면 가리하고 두 개가 맞아지는데 인산이 또 들어가 버리면 또 행동이 또 바뀌어요. 인산이 어디 갔나 제가 찾아보니까 요놈이 가리가 많으면 가리한테 달라버리고 해를 줘버리고 그럼 질소가 많으면 또 질소한테 달라버리가 또 좋은 일 한다고 이게 안 익어버려. 늦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요소 준 사람은 잘 익는데 인산을 줘버리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걸 보니까 예. 인산을 주니까 입이 예. 납작이가 새파래가지고 이래 싱싱하게 있던 게 예. 인산을 딱 주니까 허해지면서 예.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핏기가 싹 빠졌다고 그래야 되나 사람이? 예. 그런 식이 돼버리니까 예. 이 작용을 못 하는 거야. 그거 익힐 수가 없는 것 같아. 그건 다가 아니고 그 까마귀 날 때 배 때리는 날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까마귀 날 때 배 때린다고 그 말은 뭐냐면 요놈이 그 타이밍에 상대적으로 비료를 또 다 먹고 끝난 시점에 해당한대. 끝난 시점에 이게 지금 이 비료가 없어가 이게 얇은 거거든요. 엠보싱이 없거든요. 종이처럼 맨질맨질하잖아요. 그 날짜에 비료 다 먹은 걸 갖다가 해석을 그쪽으로 갖다 붙이다. 그러면 비료가 질소분이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걸 해석이 역방향으로 된 거예요. 인산이 안 들어가도 있을 건데 그걸 이었으면 인산이 들어가서 그랬냐 날짜가 비료가 떨어지는 그 차이거든요. 그 날짜가 비료가 떨어지거든요. 그 인산이 도와줘요. 질소적으로 도와줘요.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도움이 되면 어떻게 되면 가리하고 두 개가 일할 때는 과실로만 바로 가는데 그럼 얘는 인산은 한 번에 이제 전체 일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부위를 다 움직이겠죠. 그러면 그 많은 영양소 우리가 질소분 좋은 것들은 한 번에 다 써버려.
그 인산을 안 주고 요소만 줬으면 될 건데 인산이 들어가 또 다른 행동이 또 유발돼. 인산은 연면시비만 했죠. 그래도 이제 똑같아. 요소는 점적으로 넣고 예, 들어가도 지금 잎에서는 엠보싱이 없고 없으니까 없어져 버려. 그럼 빠른 시간에 한 방에 다 먹어채 비료 줬던 거. 그럼 우리가 줬다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씨값은 1.8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비료 저거 알갱이 지금 비료 뿌린 겁니까? 예. 무슨 비료 뿌린 거예요 지금? 새파란 알갱이. 뭐 하이그린하고 몇 가지 뿌렸죠. 네. 바닥부터 바닥부터하고 네. 비싼 거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복합비료도 있고 요소도 있고 장인데 저 토양 분석하지 않고 주지 말고 해. 그럼 줬다는 거는 이미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준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농사에서는 중이 좋더라. 많이 중이 좋더라. 많이 중이 어떻게 돼요? 서산, 생강, 몽창 주고 뿌는 거 있죠. 봄에 발화대가 잘 크고 있다가 7월달, 8월달, 9월달 되면 실금실금 주고 밭이 멀끔해져요. 그 종강이 살아있거든요. 종강, 심었는 생강 씨앗. 그건 왜 살아있겠어요? 걔는 영양이 많으니까 순을 만들고 영양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받아 먹은 영양소는 지 몸으로 안 가져오거든요. 그럼 종강은 안 죽어요. 영양의 흐름이 이래 돼 있거든요. 나갔거든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강은 잘 안 썩어요. 생강이 다 죽어버려도 종강은 살아. 그 종강은 또 촉이 나고 있어요. 뾰족뾰족하게. 다른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라는 거에 온도에 대한 역할이 그 가리가 많이 고온 장애를 주더라. 이런 상황을 일으키더라. 그건 앞으로 우리가 많이 대두되니까 그걸 잘 활용하셔야 될 겁니다. 가리. 그리고 토양 분쇄가 비료제야. 지금 좋아놓고 이거 뭐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이제 황금을농부 강의를 많이 해놨으니까 바보소리밖에 못 들어요. 옛날 과거 같으면 그 비료 가을에 좋았다 자랑거리겠죠. 이제는 바보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토양 분석해가지고 내년 봄에 해야 될 일 왜 지금 서둘러 해가지고 내년에 실패 요인을 만드느냐. 이 가온을 하려고 했으면 가온하기 전에 그때 잎 나오고 해도 비료는 아무 관계 없다는 거죠. 큰 해가 없다. 그래서 감사비로 주지 말라고 하고 한 원인이 그겁니다. 감사비로 그걸 직접 제가 독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지금 감사비료가 아니고 예. 좀 먹으라고 미리 준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시간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양 분석해가지고 후반기에는 요소만 조락했을 땐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을 요소만 갖다 올해는 풀린다는 거죠. 그것만. 그 다음에 지금 줬던 거면 바스코트를 줬고 뭘 줬으면 이 함량의 토양하고 맞냐 안 맞냐 이러거든. 맞을 거냐 안 맞을 거냐. 그 어린 나무 여기 뭐 포도도 거의 수액 다 해고 그 몇 개 없는데 여기에다 이걸 가해서는 도리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 분석 안 됐기 때문에. 분석하고 줬더라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가리 비료는 공기에 적어야 된다. 질소비는 여름에 더울 때는 많아야 된다. 그죠? 지금 생강 밭 다녀보면 색이 진해지고 있죠. 그 추비를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진해져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되게 가리를 먹고 소화시킬 능력이 되거든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추를 심고 생강을 심는데 고추는 여름에 멀쩡히 살아있고 그건 염에 대해서 더 강한 종이겠죠. 염분에 대해서. 생강은 삐들삐들 죽어버려. 그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거죠. 생산해야 될 게 퇴비에서 축분해서 소금, 우리 복합에서 가리, 이 두 개가 해를 줬다. 앞으로 우리 사이마스케틀이 그 당도를 못 올리게 한 게 질소 부족 현상이거든요. 질소 부족에 의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그리고 잎이 햇볕이 걸려서 탄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도 갔을 때 그때 우리가 9월달이었나요? 8월 8월 16일 8월 달. 8월달에 그때
그때 와서 이게 요소 준 거예요. 몇 번 줬어요? 몇 번 줬어요? 한 5번 줬어요. 5번이야. 그 평당 몇 킬로씩 줬어요? 100평에 몇 킬로씩 줬어요? 3kg씩 계속 줬죠. 3킬로씩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좀 보이길래 예. 5kg도 넣어줘갔죠. 예. 7킬로까지 줘도 이상 없어요. 그 이제 그때는 안 그랬잖아요. 예. 5kg만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 가르쳐 놓으면 이게 살살 데리가 이거 가르쳐 놓으면 이게 훅하니 거기서 또 엉뚱히 해버리면 못 꺼내거든요. 그래서 살살 때리가 이게 우린 농가들의 그 심리도 파괴야 살살 때리가. 근데 그 대표님 이거 뭐야 이 토질대로 틀린 거 아닙니까? 완전 전질도, 중점질도, 중사질도, 왕사질도. 요거 때문에 비료량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산에 예산에 와서 사과를 몇 년을 가리키는데 아직까지 비료 4포값밖에 100평 안 갔다고. 다른 얘기는 비료 100평 10포도 주는데 왜 그러냐? 이 충청도 토양이 이게 약간 마사의 항토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물리성이 좋거든요. 이게 비료 주면 짝짝 배겨요. 그냥 뭐 지 잘한다고 설치 보니 그거는 그냥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과 강의하면서 알아슈 그걸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올해는 비료 하겠지 했는데 그게 생각해보겠다. 누가 잘하는지 보고 하겠다. 생각해보고 보고 하겠다. 이거겠지. 그게 비료를 준다는 걸 아직 못 깨우친 거지 제가. 마사 땅에 그거는 안 하면 실패 가니까 경상도에 됐다. 집에 가서 비료 냈다 하고 있어요. 함양에서는 비료 요소를 자꾸 사러가니까 농협 직원이 안 줄라 그래. 그러니까 비료 사가고 나서는 밭에 가서 사과밭에 비료 100평에 한 포씩 요소를 흩고 있으니까 따라와가지고 업무를 보고 직원이 사과밭에 온 거예요. 오고 한골 흩지나게 요소를 보약해 지났거든. 지독에서 영농 지독에서 보니까 사과를 요소를 주고 어떻게 색을 내냐 저기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 한금말 농법에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요소를 주면 색이 정말 예쁘게 나거든요. 그걸 여태까지 박사님들이 교육을 요소 주면 잘못된다, 탄저 오고 깔 안 나고 청치다 이렇게 교육을 몇십 년을 받은 사람한테 예. 갑자기 그렇게 하락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 3년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한 폭이라도 줘보지. 한 걸로 주든지. 그랬으면 올해 그 사과가 올해 잘 나와가지고 유통을 계획해야 되는데 또 내년은 밀렸어요. 내년 이제 또 다시 봐라. 올해는 이제 사과들이 거의 한 요 정도까지 비를 줬어. 얼쩍 대충 줬어. 그게 이제 조봉이 되거든. 그게 사과를 줘갖고 잘 팔았다 때깔나다 나와요. 그게 비로 10포 준 사람 손 안 들어. 8포 없어. 6포도 없어. 5포, 4포까지 한 사람 손 들더라고. 때깔이 죽임. 그냥 와가 앉아서 강의 들으면서 입이 싱글벙글해요. 한걸만 놓고 비로소 사과 색깔이 뭐 위에서 착착 내려오니까 한 단, 두 단 이리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과를 17,000평짜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소를 못 견게 해가지고 못 견진 거야. 근데 가을에 깔이 어떻게 나냐? 노란 깔이 나버리는 거야. 예. 시장에 나가니까 시세가 없어 팔아먹을 수 없는 거야. 예. 그런 현상이 일어나버리더라고. 그래 그때 당시 만나가지고 미리 만나가지고 했으면은 근데 사과는 대가를 키운 거야. 이다이가는 많이 나올 정도로 농사를 지은 거야. 그런데 이걸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가봐야 다른 데 사과 절반값밖에 안 나와. 예산 사과가 그래요. 예산 사과가 깔이 없어가지고 딱 그냥 가락동 가면은 저 안동이나 거창, 장수사과 이런 것들이 오면은 그거하고 절반 가격 차이밖에 안 나는 거야. 그 정도로 시세가 없는 거야. 여기 왜 그러냐면 작년에 한 농가 그래 됐거든요. 200평 요소를 한 포 뿌리는 사과 엄청 좋거든. 그 가을까지 비료 한 푼도 안 줬어. 그 이파리가 다 타버려. 비료가 없으니까 이파리가 끝이 자꾸 말라 들어가요. 나중에는 잎 자루 요거만 몽땅이 남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는 큰데 누리 팅팅하게 그죠? 당도도 안 나와요. 근데 단맛하고 때깔 내는 게 색깔 내는 게 요소 비료예요. 요소 질소. 근데 가리가
사과 색깔 낼 거다. 가리가 당도를 올릴 거다. 그거 아니에요. 질소가 중심을 잡아줘야 그 일을 하지. 질소가 없는데 가리가 들어가면 누리 팅팅하니. 빨간색이 쬐끔 나고. 그래서 샤인마스켓도 얘가 아무리 지가 잘 하려 그래도 질소 부족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질소가 제일 앞에 있어야 돼요. 양이 많아요. 더 따뜻하다. 여기는 하우스 덥다. 그렇겠죠. 블랙 사파이어 같은 거는 다 터져버려요. 더우면 얘들이 가리가 많으면 어떻게 되면 과실이 커지다는 멈춰버려요. 더위. 열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블랙사파이어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요소 조랑. 요소를 주는 거 똑같이 샤인 같듯이 사인보다 요소 더 먹어야 돼. 더 들어가 있는 그렇죠. 더 먹어야 돼. 얘는 더 열상을 더 많이 입으니까. 그래서 샤인마스켓 우리나라의 재배 농가들이 저 집에 블랙 사파이어 심었다. 개나가 1년 2년 가 3년째 되면 나무 캐네비 톱으로 배. 왜 그랬겠습니까? 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얘가 크다가 끝에만 살짝 가거든요. 끝에만 살짝 터져요. 도장이 쫙 갈라지지. 끝에만 살짝 금이 그게 가거든요. 금이 쫙 가는 거지. 그 이제 못 커서 일어난 일을 크게 만들면 되잖아요. 지는 크고 싶은데 못 크신 게 당연히 터지겠죠. 못 큰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짧다. 대사작용에 질소가 더 필요한데 가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잎에 함수량이 없어져 버려요. 질소가 없으면 더위를 더 많이 타요. 우리가 작물을 키우는 데 가리를 너무 많이 주고 해를 주고 인삼가리를, 사람은 소금을 너무 작게 먹어가 질병이 나버려요. 해가 돼. 살이 찌고. 산에 있는 동물들이 참새가 못 날라다니고 비대하게 살찐 거 없죠? 쟤네들이 딱 맞추고 먹으니까. 그럼 질소를 더 넣어주면은 샤인보다는 좀 더 넣어주라는 얘기인가요? 그쵸. 가리비를 낮춰야 돼. 질소를 더 주고. 그래야만이 더위를 식혀줘. 상주에서 가보니까 포도 덩쿨을 양쪽으로 이렇게 V자 올렸잖아요. 햇빛 방향에 따라서 요쪽 포도는 터지고 요쪽은 안 터지고, 햇볕이 조금 더 쬐는 데 있잖아요. 예. 그럼 더 더웠겠죠. 다 질소를 언제까지 줘야 되는 거죠? 예? 질소를 언제까지, 어느 시기까지? 연중이 있어야 되죠. 이거 항상 연중 있어야 되고 단풍만 드리면 되잖아요. 다른 거는 연중 있고 단풍 드리면 끝이잖아요. 근데 단풍이 들까요? 단풍이야? 많은데. 단풍 드리는 거 요소 10kg 때리면 단풍 잘 들죠. 예? 여마가리 10kg 때리면 단풍 들죠. 마지막에요? 여마가리 질통에다가 온도가 조금 더 내려오면 고추밭에 가서 질통에 여마가리 1kg 여가 치도 꽃이 다 말라요. 온도가 떨어지면 영양이동이 떨어지거든요. 겨울에 우리 제초제치 말라 죽던가요? 안 죽죠? 그래서, 예. 겨울에 제초제 안 쳐봤잖아요. 근삼이 쳐놔도 그냥 일주일 뒤도 살아있고 열흘 뒤가 살아있고 한 보름 뒤면 약간 노릇딱해지고 한 달 뒤에가 죽는다고요. 여름에 근삼이 치면 어떻게 되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순이 노릇노릇하죠. 고개 숙여가지고. 그러니까 설탕 연매시면은 언제까지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봄, 여름, 가을에 그건 계속 좋은 거죠. 블랙사파이어 같은 봉지를 안 씌운 상태보다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곰팡이 안 돼요? 피가 해가 되지. 블랙 사파이어를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블랙 사파이어는 무조건 봉지 씌워야 돼. 그거는 깔이 자동으로 나. 그렇기 때문에 씌워야 되고 그래야 고급 품질이 되고 그래. 안에 이물감이 없어야 되는데 과일이 예. 그 과실이 달리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방제작을 계속하면 뭐가 달라붙어 가지고 약간 얼룩이 지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블랙 사파이어도 봉지를 씌워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겠죠. 명품을. 그 블랙사파이어 큰 것들 보면 안에가 비어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것도 비었잖아요. 예. 원래 그런 거야? 예. 씨가 없으니까. 씨 있던 자리. 네, 씨 있던 자리. 그게 씨가 죽으면서 그 자리에 공간이 생긴 것들이죠. 적게 커가지고
안에 땡겨버리면 쪼개지는 것도 있어요. 한 가지. 감자가 그 봄에 땅 속에서 얼어버린 거 있죠. 예. 그 감자가 더 크면서 땡겨버리면 안이 쪼개져. 안에서 쪼개져 있어요. 이제 바깥에도 쪼개진 게 있고, 바깥에 쪼개진 거는 살이 차가지고 이렇게 뽀얗게 되어 있겠죠. 그런 이런 작물에서는 비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비분 결정은 그 비분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는 계속 이제 끊임없이 추적해가 사용해야 돼요. 그럼 봄에 이식값을 측정해가지고 예. 그 밑거름을 다 넣어주잖아요. 맞춰가지고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토양 분석을 해야지 무슨 무슨 분석을 해가지고 예. 맞춰가지고 넣어줄 거 아니에요. 예, 넣어주고 이제 얘가 빨아먹으면서 이제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는 이제 계속 재봐가면서 추비를. 할거 없나요? 예, 그 추비해야 되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하다가 내가 자신이 없으면 한 7월 초에 다시 분석을 하면 돼야 되겠죠. 공기 들어갔을 때 예. 7월 초에 한 번 안 되면 토양 분석을 우리 땅이 어떻게 먹었냐 한번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정도에서는 우리가 봄에만 맞춰놓으면 그 이식값 측정만 해줘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잎을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유관 식별법이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예. 사실은 잎이 살이 쪄가지고 엠보싱이 나오기 어려워요. 그 상주에 그 많이 다른 그 집은 엠보싱이 약간 나와 있죠. 예. 보시죠. 그 엠보싱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알아요. 엠보싱. 제가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잎이 두텁다. 어떤 형태가 두터운 거냐. 이걸 나타내는 우리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엠보싱. 잎이 볼록볼록해진다. 앞면이 살이 찐다. 뒷면이 살이 찌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알로에라든지 이런 것들.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예. 알로에라든지 뭐 대파, 그 다음에 마늘, 이것들 뒤가 살쪄. 앞면을 하고 뒤로 살찌는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마늘이 하트가 되거든요. 옆면집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싹 올라가요. 그래서 종마다 이런 해석을 잘하고 우리가 재배 매뉴얼을 잘 개발해서 써야 되겠다는 거죠. 황금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숙기를 당기는 거는 누가 하냐면 생식 기능과 영양 이동하는 가리가 절대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애가 도와주면 그 다음에 이동은 또 누가 잎의 함수량이 문제가 되겠죠. 잎에 물이 있어야 이동하겠죠. 이동. 그래서 그건 언제 결정하냐면 봄에 결정하거든요. 봄에 잎이 살이 쪄가지고 영양을 많이 내려가면 그거 나무 껍질하고 목질부하고 그 청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나무 송고밖에 먹은 거 있잖아요. 예. 그 청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늘어나야만이 뿌리에서 오는 관이 늘어난 거예요. 껍질로 내려가는 거는 항식 껍질이 내려가요. 이동되는데 그 안에 목질부를 늘려야만이 올라오는 뿌리에서 오는 관이 늘어난 거예요. 그 현상을 봄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과가 커져요. 쬐끄마한 가지에도 사과 이따만 열어있거든요. 황금농구에 보면. 근데 가을까지 이게 잘 커요. 근데 옆면집 하나가 해보면 작은 사과가 아래 많이 달려요. 근데 황금농구 아래쪽이 더 큰 사과가 달려버려요. 옆면집이 각도가 맞으니까 많이 흡수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함양에서 그 황금농법 농가에 제가 다녀오면서 아래쪽 사과는 주먹 2개만 원 달려있고 위에 상부의 사과에는 조그마한 주먹 1개 반 정도 더 작은 게 달려있어요. 그럼 보통 보면 우리가 상부구시에서 위에가 품질 좋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반대 역전이 된다는 거죠. 왜? 따로 행동하더라. 그래서 초기 연면시비는 그래 중요합니다. 그 관이 그 꼭지의 줄기가 굵어져야 됩니다. 포도 송이 줄기가. 그건 언제 봄에 결정, 일찍 결정해. 여름에 결정은 다른 데로 가버려요. 도장지에 나는데 딴 데로. 도장지 난다고 해서 우리가 경제적 소득이 늘어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과의 비료를 100평에 10포를 줘도 도장지 안 나요. 알려내야죠. 100평에 한 포도 사과밭에 주지 말고 하는 비료를 갖다가 10포를 줘도 도장지가 안 난다는 거죠. 우리 농업에서 현실에서 어떤 걸 개발해서 써야 되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지금은 이제 거의 포도를 이제 수확 시기에 아직 못 따고 있는 걸 역시 잎 두께가 얇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물 500에
요소 2kg나 여야 돼. 요소 2kg, 가리 1kg. 그 다음에 골드 칼라 2리터. 설탕 뭐 500g이나 1kg 여도 괜찮아요. 살포해서 뭐 이 봉지 다 터놨으니까 안 되겠지만 봉지가 쌓여 있는 건 괜찮아요. 안에 오염이 안 되니까. 그래서 먹여야만이 얘가 이거 나온다. 날짜가 간다고 해서 이거 나오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단풍 들이기는 잎 두께가 얇은 거는 이렇게 그 잎 테두리가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이것들. 이건 질소 부족에 의해서 이게 타 들어가는 거거든요. 질소가 부족해서. 근데 얘들한테 단풍 들이기 하면 가리 양을 농도를 많이 못 올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포도 잎이 여기에 그 어릴 때 난 잎 있죠. 아주 작은 잎들. 쬐끄만한 잎. 요거보다 더 작은 잎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요것들이 단풍이 들면 뭐예요? 질소 부족이. 요번에 노릇노릇하게 떨어졌죠, 전에. 여름에. 여름 되기 전에. 6월 달부터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여기. 노릇노릇하게. 질소 부족이지. 질소 부족에서 떨어졌다. 복숭아들도 이렇게 잘 떨어지거든요. 그 요소 주면 안 떨어져요. 그 당도 올라가고. 복숭아 색깔이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보구력이 좋아지고. 요소를 줘야만, 질소를 줘야만이 당도가 올라가고, 때깔이 더 잘 나고, 색깔이 더 좋아지고, 보구력이 되는데, 근데 우리는 가리를, NK를 줘버리면, 고온에다가 지금도 가리가 많은 농장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가리 가다 돼서 안 자라요, 과일이. 그럼 과일이 색이 먼저 난다, 색이 먼저 돈다, 색깔이 난다. 그건 질소가 부족해서 생식기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건 빠른 시간에 질소를 줘서 풀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사과를 보면 색깔이 이렇게 쭉쭉 연결되겠죠. 호피무늬색. 그것도 제가 이름 만드는 거예요. 호피무늬색. 호랑이 물결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안 떨어진 거는, 그냥 붙어 있는 거는 비료가 부족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료 조금 더 먹은 거는 이렇게 조금 떨어져요. 그럼 정상적인 비료 질소량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아예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사과가 색깔이 한 번에 딱 나야 되지, 뭐 중간에 나는 거는 비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우리 사이먼스케치 이 봉지 열어봤을 때 약간 멀컹거리고 색깔이 노란빛이 도는 것들은 뭐냐? 비료가 부족해서 색이 도는 거예요. 청색으로 가야 돼. 그럼 익을 때 돼서 색이 딱 한 번에 바뀌어야지. 중간에 색이 바뀌고 멀컹거리는 건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에서 장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단풍을 드릴 때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에 염화가리 3kg부터 올려가라. 이것도 저 5kg부터 해야 되는데 워낙 질소를 적게 주고 가리가 많아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건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이제 지금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요? 예, 설금설금 해야 돼. 그래서 몇 번 해서 단풍을 드리고 하우스가 가온 하우스에는 단풍이 한 20에서 30% 전정해 필요. 그다음 비가림은 무가온 비가림만 돼 있는 거는 70%에서 80% 들었을 때 전정을 막 전정해 필요. 전정 다 해필. 그래야만이 포도 가지 안에 이게 보면 이거 가지 이거 다 필요 없지. 네. 저 안에 꺾어야 하면. 야, 여기 불러줘야. 아, 저 안에 꺾고. 가위 있습니까? 잘라줘야. 예. 이건 굵은 놈이가 안 써야. 잘라, 괜찮아.
바람 안 새지? 새는데요. 새지야? 예. 그러면 이거만큼이 지금 비었잖아요. 지금 바람 불고 여기 튀 나오잖아요. 몇 마디,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그죠? 그럼 이게 약 40cm가 지금, 약 40cm, 40cm 안 되나? 40cm 좀 안 되겠구나. 이게 통과하고 있죠. 그럼 지금도 바람이 새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물구멍이 막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봄에 전쟁에 보면 물이 줄줄 새어 천에 양분이 흘러나와 버리지. 그만 굉장히 손실이 돼. 그리고 물구멍을 막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거는 벌써 이 정도 굵기면 우리가 새끼손가락보다는 가늘죠. 그런데 한 12mm 정도 되나. 그런데 이게 지금 벌써 새잖아요. 이거 바람 안 불어봤죠? 네. 바람 불으면 셉니다 이거. 어떤 거는 이거 좀 긴 거는 50cm에다가 제가 잘라가지고 바람 불어도 거품 뽀록뽀록 나와요. 지금은 이제 얘가 지금 아직 수분 이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물이 줄줄 나오는데 겨울에는 불면 이게 물이 안 나오고 그게 나와요. 지금 이게 수액 물이 자기 수액이겠죠. 이게 물이 떨어지는 거는 예. 안에 수액이 떨어지는 흘러나오는 거. 그다음에 겨울에 자르면 그냥 바람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공기가. 그냥 자기가 수분을 많이 안 가지고 있을 때는 그냥 여기서 침 발라고 하면 벌금 뽀록뽀록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가을 전쟁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가을 전쟁 해서 안에 물구멍을 막으라는 거예요. 진이 나와서 막으면 좋거든요. 이거 요 가지들 여기에서 이게 진나고 막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람이 안 새요. 그래서 포도 녹지접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물구멍이 푸른 거는 맥혀 있어요. 푸른 거는 목질 안 된 것들은 안에 물구멍이 많이 안 뚫려 있거든요. 그거는 쪼개가 접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캐가지고 영양을 많이 이동 못 시키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접을 하면 또 접이 되고. 그래서 이런 끝에 물구멍을 막아야 되는. 우리가 가을이나 이럴 때 전쟁에 이게 물이 안 새고 막혀 있잖아요. 봄에 놔주면 그건 물 안 나오거든요. 가을에 자른 것들은. 근데 봄에 자른 것들은 물이 새겠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직까지 빨간기도 일부 있고 뭐 잎이 이런 오그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중간 잎이 중간 심줄이 못 큰 게 이게 가리 가다 고온열상 가리 가다 고온열상. 단풍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겨울에 12월달에 얼음일 때 유막 코팅하고 그 다음에는 요놈을 유막 코팅하고 겨울에는 바닥에 물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주시래. 그래야만이 나무가 탈수가 안 돼요. 요게 1년 삽니다. 그래 겨울에 탈수가 된 나무들은 봄에 눈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1년 키워가지고 가지가 안 나오고 나오다가 말라 죽어버리는 거 그런 행성들이 있죠. 그럼 유막 코팅하면 동해 안 입는 거예요? 동해는 아닌데 탈수는 또 별개예요. 겨울에 이런 해가 동해거든요. 네. 그 동해하고 탈수하고는 또 별개예요. 그럼 동해를 안 입으려면 물을 줘야지. 이제 유막 코팅까지는 이제 해놔놓고 그 다음에는 유막 코팅을 하면 동계 방제가 돼요. 벌레들이 다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유막 코팅은 제가 개발을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포크랭이가 그거는 늙어가 유아보수가 터지가 개발된 거예요.
감남 묘목이 묘목을 만들어 놔 가지고 12월 달에 이제 묘목을 마지막 캐오면서 뒤에 포크레인 호수 유압 호수가 터져 가지고 유압 오일이 그 픽픽픽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이제 유압 오일이 많이 퍼져가지고 도저히 포크레인 못 쓰면서 이제 포크레인 정지해놔놓고 묘목 가져오면서 기름 묻은 놈은 이제 내년 겨울에 얼어 죽이고 기름 안 묻은 놈은 내년에 봄에 와서 다시 묘목을 또 캐겠다 이랬는데 봄에 가니까 기름 묻은 놈은 말짱이 살아있고 기름 안 묻은 놈은 싹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개발한 게 유막 코팅. 그 저희 집에 단감 묘목 생산하는 데는 12월 달에 유막 코팅해.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10월 초였나? 하여튼 우리 단풍 들이기 물 500에 한 7kg까지 들어가고 지금 이제 물 500에 10kg까지 들여서 단감 묘목을 단풍을 들여요. 단풍을 들이고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거기까지가 해놔야 내년 봄에 묘목을 캐러 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묘상들은 가을에 단감 묘목 다 캐다 창고 다 집어넣잖아요. 그 땅에 묻어놓고 그러면 그 묘목이 탈수가 돼갖고 이듬해 순이 잘 안 나와요. 순이 나와도 못 자라요. 그래서 이런 포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순 나오기 전에 뿌리도 나와요. 근데 감나무는 5월 20일까지 뿌리가 안 나와요. 지온이 뭐 10m 올라가야 나오지. 안 나왔네. 그 뿌리가 없는데 이파리 이만큼 나와, 가지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황금알롱법을 개발해내는 거예요. 비료를 줘도 감이 안 큰다는 거죠. 비료는 어떻게 돼? 봄순이 다 크고 난 다음에 도장지 쪽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연면 시기가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를 잘 키우고 하자는데 초기 연면 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게 개발될 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면서 연면 시비에서 어떻게 해서 만든다는 걸 알아냈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증명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4대 공식을 딱 개발해낸 거죠. 또. 잎의 크기와 가지의 각도 모양을 다 찾아내고 센티미터를 분류를 시켜요. 이건 농사꾼이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데이터가 더 먼저 나와야 되죠. 국가기관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농사를 제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개발한 거죠. 황금을 얹고 개발 목적은 제가 사용하려고 개발한 거예요. 그게 32년 만에 개발한 거죠. 농사를 짓고 32년 걸렸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이제 과거 일들이 머리에 기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탈피를 못 하는 거죠. 예산에 와가지고 사과밭에 요소 조락하니까 잘 안 줘요. 정말 안 준다니까. 그래 놓고 사과 때깔 안 난다 그러고 계속 그러고 지금 사과의 그 황금을 얹고 월등히 사과 커요. 크고 색깔도 잘 나 있고. 그래서 배가 아무리 커도 커서 당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큰 만큼 영양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큰 거든 작은 거든 그 비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잎이 일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근데 비분만 맞춰놓으면 포도송이 한 덩굴이 4개 나는 것도 다 크고 있잖아요. 보시죠. 저기 그 상주에. 네. 예. 그 현상은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분은 계속 유지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35에서 45%. 수분 35에서 45%. 그러니까 영천 같은 경우는 매일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파리 물 뿌리는 거예요. 아니, 위에도 말고 밑에도 관절을 거의 매일 30분씩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저 수분 그거 양. 예. 그 용탈이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척전기를 사용을 잘 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에 진주에서 그 점질토에 하우스에 고추밭에서 며칠 만에 계속 물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수분이 뭐 60% 70% 올라가 있어요. 고추가 안 자라요. 그래서 물을 한 달 이상 굶겨버렸어. 척전기를 꽂으니까 밑에는 수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추나무 옆에 땅이 엉그러미 가가지고 쪼개져 가지고 손이 쑥 들어가요. 그 수분이 한 30%대 30 몇 프로 가니까 토양에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우리 척전기 꽂은 척전기 다 넘어져 버려요. 토양 미생물은 먹이와 환경만 맞으면 발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강한 미생물을 주면 돌이 해가 된다는 소리가 제가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분자 구조를 너무 깨어난 거를 우리가 흡비력이 좋은 청근성 뿌리에 주지 말랍니다. 제주도에 가서 키위가 그거는 뿌리가 빗자루처럼 타박해요. 그놈을 갖다가 보면 염소똥을 줘버린 거 나무 옆에다가. 그래서 소금기로 먹고 어떻게 이파리가 바로 쪼그러져 버려. 며칠 만에 비 한번 오니까 이파리 딱 쪼그러져. 그래서 빨리 걷어냈거든요. 그리고 키위에다가 요소를 열심히 주니까 백평에 한 7포, 복합비료 한 3포, 한 10포 정도 주니까 바닥에 있는 청태가 다 빠져버려. 나무에 청태가 끼인 거는 인산이 튀어나온 거예요. 나무에 있는 청태도 요소를 주면 빠지고 없어져요. 그 청태 뺏긴다고 빅종산을 가지고 세척을 해도 씻혀도 일주일 있으면 다시 청태가 껴요. 몸에서 배에 나온다는 게 삐직삐직. 근데 청태를 없애려면 질소를 늘려서 인산을 줄이면 인산을 먹고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또 다른 내용은 질문. 그 비가림에선 말이요. 그러면 언제쯤 뭐 연면 시비하고 그런 걸 해야 되는 비가림에 목면 시비. 목면 시비는 눈이 나기 약 한 20일 전부터 하면 돼요. 그러면 그 20일 전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매년 눈 나는 시기를 알고 있잖아요. 이걸 처음이라서 모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이웃에 가까운 데서 한번 보셔야죠. 예, 그래서 역산에 이제 우리가 비가림이라고 해서 노지보다 거래 눈이 많이 빨리 나진 않아요. 노지보다 보통 보면 뭐 그 지역에 감나무 순 나는 거나 그 뭐 이게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사이마스케치나 눈 나는 시기 거래 많이 차이 안 나요. 조금 다 희다해서. 그럼 눈 나기 전 20일 전부터요? 예. 그 이제 매일. 매일 물 뿌리면 제일 좋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썰이가 오면 나빠져요. 썰이가 오면. 그래서 썰이가 오도 피해가 없는 곳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순이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연면 시비와 그게 제일 좋다는 거죠. 맹물 시비가. 하여튼 더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서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또 이런 기회가 되면 또 저희가 이쪽에 그 장목반에 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